2020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국내 선발전 여자조 김채영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대국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립니다. 이 김채영 선수가 최정 선수에게 승리를 하면서 이 여자조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하지만 산 넘어 산입니다. 이 상대가 김혜민 선수예요. 네, 김혜민 선수 정말 노련한 기사죠. 이제 베테랑 선수인데요. 김혜민 선수를 상대로 김채영 선수가 과연 패기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요? 네, 자 김혜민 선수와 김채영 선수가 속해 있는 여자조 먼저 대진표부터 확인해 보시죠. 예선 준결승전입니다. 김채영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대국이 준비되어 있고요. 옆에는 바로 오유진 선수와 강다정 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또 랭킹으로만 본다면 김채영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국이 결승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좀 해봅니다. 네, 랭킹으로 본다면 두 기사가 가장 유력합니다. 두 기사가 만났을 때는 상대 전적은 김채영 선수가 좀 더 좋기 때문에 결승에서 만난다면 누가 올라갈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네, 자 김채영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예선 준결승전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예선전 계속해서 각자 40분의 초읽기 1분 5번이 주어집니다. 돌을 가린 결과 김채영 선수의 100번, 김혜민 선수의 흑번이고요. 네, 김채영 선수는 어제 김은지 선수와의 대국도 정말 힘들게 승리를 거뒀었죠. 네. 김채영 선수는 2020년도 올해만 최정 선수에게 2번 승리했는데 특히 여자 기사가 최정 선수에게 승리를 했다는 건 여자 기사들에게 많은 점을 좀 시사해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최정 선수와 대국을 하게 된다고 이 대진이 떴을 때 보통은 좀 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최정 선수가 국내 여자 기사들에게 말도 안 되는 연승을 했기 때문에 네. 누가 둔다고 하더라도 최정 선수를 상대로 승리한다는 생각을 잘 하지는 못할 텐데 그것을 김채영 선수가 항상 해내죠. 최정 선수도 이제는 좀 긴장을 좀 다시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김채영 선수는 1회전에서 최정 선수에게, 2회전에서는 도은교 선수에게, 또 3회전에서는 김은지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올라왔고요. 김혜민 선수는 1회전에서 김노경 선수에게, 2회전에서는 박소율 선수에게, 두 선수 다 신예 기사죠. 그리고 3회전에서는 조현우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예선 준결승에 올라 있습니다. 두 기사 모두 좀 힘든 예선을 치르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일정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될 거고요. 이 눈목자 구침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침 수법인데요. 네, 여기서는 백이 밀어 올리는 것과 지금처럼 끊어가는 것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흙은 아래쪽을 밀어서 진행을 한다면 백이 한 칸을 띄고 한 점을 잡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백도 하변 쪽을 벌리던지 아니면 지금 손을 빼고 3-3을 들어가는 것도 둘 수가 있겠죠. 흙이 아래쪽으로 단수를 쳤다는 것은 보통은 아래쪽을 한 번 더 밀어가면서 두 점을 제압하는 자세가 나오는데요. 백이 중앙 쪽을 밀어 올렸을 때는 이곳에 끊어져 있는 돌이 있기 때문에 흙이 반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김혜민 선수 단순히 두 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다가서면서 막아 달라는 거죠. 네, 백도 막을 수밖에 없고요. 중앙을 밀어 올렸을 때 젖히고 느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백이 호구를 친다면은 이거는 흙이 다가서는 교환이 오히려 악수가 됩니다. 네. 호구를 친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짚으면요. 그렇다면 그 변화도가 좋지 않다면
백이 젖힐 때 끝낸 한 수가 되겠는데요. 네, 지금 이 선택을 했다는 것은 백이 젖힌다면은 끊겠다라는 뜻이고, 끊게 되면은 일단 백도 5점을 단순히 살리자고 하는 것은 주변에 흙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백도 5점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게 기분이 좋고요. 네, 아마 김채영 선수도 이곳에 대한 변화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보통 이 변화는 흙이 잘 두지 않는 변화긴 하거든요. 지금 AI 승부 예측이 백 쪽으로 한참 기울었는데 이 정도로 백이 좋은 건가요? 네, 아마 실전에 보시면은 이제 진행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실 텐데요. 어찌 보면 흙이 5점을 잡으면서 이득을 많이 봤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백돌이 뭐 너무나도 가볍게 처리가 되고 선수를 백이 잡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그쪽을 밀어가는 게 좋은 수입니다. 흙이 막는다면은 네. 젖혀서 이쪽을 젖히는 것은 아래쪽에 단수 자리에 돌이 온다면 일선을 젖혔을 때 그러네요. 네, 양쪽이 젖혀 있으면은 한 수가 늘기 때문에 오히려 흙 4점이 잡히죠. 그래서 막지를 못하고 5점 쪽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또 막힌다면 흙은 불가피한 교환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혜민 선수가 아래쪽을 다가선 것은 좀 즉흥적으로 둔 건지 지금 이 변화를 알았더라면 김혜민 선수가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흑돌들이 활로를 늘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끊어두는 교환들도 다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타이밍에 백이 한 점을 때려냈을 때 흙이 단수를 칠 수 있어야 원래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여길 단수 치는 것은 백이 끊고 나서 이쪽에 찝는 팩감을 사용을 한다면은 흙이 팩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이곳을 이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히고 나니까 백자세도 정말 좋네요. 네, 백의 자세가 너무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흙이 지금 이 5점을 잡았는데요. 보시면 여기는 젖히고요. 5점을 잡을 때 아래쪽을 단수 치는 것까지 선수입니다. 이러면 흙이 나중에 여기를 단수 쳤다라고 봐야 되는데 흙이 있는 것과 백이 끊어 잡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이쪽의 집 차이가 여기까지 13집. 그렇다면 반반 권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7집이고요. 10집, 21, 22집인데요. 그러니까 이쪽의 흙집이 22집인데 백이 선수를 잡았고 또 우변까지 백 모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네요. 네, 흙이 생각보다 손해를 많이 봤어요. 사실 이 돌을 버린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 정교한 수순으로 인해서 백이 초반부터 꽤 좋은 형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도 이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느껴지고요. 아무래도 흙기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심지어 흙이 굳혀져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흙에게 아쉬운 변화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백이 좌측에 양쪽의 귀를 차지를 하고 있고 덤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판을 꾸려나가는데 백이 편한 부분이 많겠죠.
흑이 뭐 5점뿐만이 아니라 백돌 넉 점까지도 다 잡은 형태였다면 뭐 조금 다를 수도 있었겠지만 이 넉 점이 또 살아가는 맛이 있다는 게 괴롭네요. 네, 지금 이 4점이 잡혀 있는 것과 안 잡혀져 있는 것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잡혀 있더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돌이 오는데 깔끔하게 집이 된다면 정말 크거든요. 네. 자,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붙여가는데요. 네, 지금 형태에서 자주 쓰이는 수법이죠. 흙이 젖힌다면은 늘어서 있는 것은 이쪽을 젖혔을 때 틀어 막아야 되는데 백이 하나 늘고 이곳을 막는다면은 넘어가는 것과 한 점을 잡는 게 맛보기로 이건 흙이 안 되죠. 네. 김차영 선수는 끊어갑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흙은 여기를 단수치고 있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반발이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백은 이쪽을 하나 밀어두고 한 점을 잡으면서 아, 네, 물론 늘어서 흙이 이 3점을 압박을 할 수는 있지만 뭐 이 3점은 잡더라도 집으로 크진 않고요. 백은 3점을 살릴 수도 있고 뭐 큰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요. 자, 흑은 바깥쪽을 선택을 했고 이렇게 된다면 백이 안쪽에서 쉽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백이 사는 데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백이 살고 나서 이제 오히려 흙이 중앙 쪽의 약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쪽이 간명하게 처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우아 쪽에 흙집이 한 22집, 그리고 이쪽에 흙집이 한 6집, 그럼 대략 28집인데 백은 양쪽 끼와 상변 그리고 우변까지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형세는 백이 확실히 편하죠. 그곳의 교환은 글쎄요, 백이 약간 아까운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흙이 한 점을 때려낸다면은 거의 살아있는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앙 쪽을 밀어 올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나중에 여기를 이렇게 단수치고 넘어가면서 흑도를 압박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교환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중앙 쪽을 생각하기는 이제는 어렵네요. 흑은 이제 우변 쪽 바둑판을 딱 반으로 갈랐을 때 우측은 전부 다 뭐 두어졌기 때문에 특히 좌상기에서 뭔가를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백도 붙이는 방향이 보통은 이쪽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지금 젖힌다면은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여기를 틀어 막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두고 흙이 중앙 쪽을 막는 것을 한 점을 끊어 잡으면 되고요. 흑 세력이 잘 사용되기가 어려운 바둑이죠. 네, 그렇죠. 지금은 백의 입장에서 좀 실리에 민감한 수법들을 사용을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자, 끊었다는 것은 귀를 흑에게 주더라도 이 끊어진 흑 한 점을 축으로 잡을 수 있을 때 사용을 하는데요.
김혜민 선수도 조금 비틀어 갑니다. 지금 있는 것은 축으로 잡았을 때 베개의 형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호구를 치면서 단수를 쳐달라는 거죠. 단수 치고 한 점을 잡는다면은 그때 끊게 되면은 이쪽의 교환이 아무래도 백이 악수기 때문에 지금 김혜민 선수는 단수를 쳐달라는 겁니다. 네, 그곳은 다 백이 선수 교환할 수 있었던 곳이고요. 네, 지금은 백의 입장에서 이 좌변 쪽의 형태가 좋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늘어서요. 흙이 넘어갈 때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는다면은 지금 충분히 백이 돌 수가 있습니다. 김채영 선수는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를 하네요. 단수를 쳐주기가 싫었다는 뜻이죠. 네, 백의 입장에선 그 단수는 치는 것이 언제든지 악수기 때문에 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단수를 치진 않을 거예요. 또 좌변 쪽을 선택을 했고요. 백도 늘어서 둔다면 가장 무난합니다. 오. 젖혔다는 것은 더 적극적인 수법인데요. 네, 그렇죠. 흙이 뒤로 젖혀준다면 당연히 득인데요. 역시 끊어갑니다. 자, 끊는다면 101점을 버리겠다는 뜻인가요? 일단 이쪽은 한번 이어서 응수를 물어봐야 되고요. 빈 삼각으로 둔다면 너무나도 쉽게 한 점을 버릴 텐데 이곳으로 받았을 때가 좀 어렵긴 합니다. 뭐 단수 치고 는다면 물론 귀 쪽은 살 수는 있는데 흙도 여기를 단수를 친다면 귀 쪽의 사월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백의 응수가 필요하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귀 쪽을 살리는 것보다는 좀 더 깔끔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애초에 그냥 늘어서 두는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백도 어찌됐든 상변 쪽에 깔끔하게 돌파를 했고요. 흙이 한 점을 잡는 상황에서 뭐 한 수 더 호구를 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큰 자리긴 하거든요. 이곳을 두는 것도 괜찮아요. 네. 백 모양도 넓히고 또 흙 모양이 커지는 것을 미리도 방지를 하고요. 흙집이 정말 좀 없긴 없네요. 네, 지금은 백은 두 점을 가볍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차피 두 점을 살린다고 하더라도 뭐 어차피 이쪽은 뒷문이 터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큰 자리는 아니거든요. 흙은 어떻게든 이 백도를 끊어가면서 공격할 거리를 만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흑의 입장에선 지금의 선택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백이 밀었을 때 이런 데를 막는 것은 단수가 되면서 선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백이 밀어간 이상 흑도 어쩔 수 없이 끊어갔습니다. 여기서는 백이 입구자로 넘어가는 게 정수죠.
이렇네요. 입구자로 둬야 중앙 쪽에 들여다보는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는 순간에 젖히는 수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간 건 좀 아쉽긴 합니다. 흙이 더 이어져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중앙 행마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입구자로 두어져 있더라면 중앙 쪽을 들여다봤을 때 흙이 있는 것은 굴복이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두기에는 돌파하는 게 있거든요. 네, 김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 좌 쪽에 이 백집에서 큰 수가 나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집이 많기 때문에 네, 최대한 깔끔하게 좌 쪽을 정비하는 쪽으로 두는 게 좋고요. 늘어두었네요. 여기는 부분적으로는 이쪽을 하나 찌르고 젖히는 게 모양으로 보여지기는 했는데 최대한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두는 걸까요? 네, 지금은 늘어가면서 그 자리가 좀 아프거든요. 급소 자리죠. 오, 네, 김채영 선수가 끼우는 수를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끼우는 수가 있나요? 위쪽으로 단수를 친다면은 늘고 이을 때 끊게 되면은 이 끊는 수로 인해서 여기를 끊는 수가 사라진다. 그러네요. 네, 선수를 방비를 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흙도 반대쪽으로 단수를 쳤는데 이거는 백이 한 점을 잡게 되면은 너무 편하죠. 백 입장에서는 곰마가 없는 것이 가장 편한 길이니까요. 네, 그렇죠. 지금 이거는 한 점을 잡아야 됩니다. 한 점을 잡는 게 아니라 이었는데요. 않았네요. 있는 것보다는 잡는 게 좀 더 깔끔해 보이는 게 흙이 이곳을 찌르는 게 자연스럽게 백돌이 중앙 쪽으로 나가게 된다면 뭐 좌 쪽은 당연히 집이 될 거고요. 네. 이쪽을 젖힌다든지 또 패로 좌변을 괴롭히는 수가 남기 때문에 백은 있는 것보다는 한 점을 잡는 게 훨씬 좋았죠. 흙이 또 중앙을 뚫어간다고 해서 이 세력을 마음껏 또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없기도 했고요. 네, 그렇죠. 우변 쪽의 백돌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앙 쪽의 세력은 크게 사용할 자리가 없습니다. 자, 흙돌이 조금씩 좌 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 좌에도 뒷맛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흑돌이 좌변 쪽에 돌이 오면서 이제는 좌 쪽에 뭐 이 선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흑돌을 잡을 것 같지가 않아요. 백의 입장에서는 좌 쪽을 집을 만들려면 한 수 정도 가일수가 필요하고요. 자, 오학이 백이 아주 좋은 수순, 정교한 수순으로 사석 작전을 통해서 유리한 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혜민 선수의 어떤 반격이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흙이 좌변 쪽 입구자로 지키자 백도 중앙 쪽에 입구자로 향했고요. 네, 지금 어찌됐든 흑도 백돌을 끊어가면서 뭔가 전단을 구하고 있고요. 네. 뭐 자연스럽게 좌변 쪽도 흙이 돌이 왔고 뭐 좌상부터 좌변까지 이어진 흙집이 생각보다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백도 슬슬 초조할 수가 있겠는데요. 백 입장에서는 이 좌상부터 중앙으로 이어지는 백돌이 일단 안정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한 칸을 띄었고요. 정말 깔끔하게 지키네요. 근데 김재영 선수 그 수는
글쎄요, 일단 흑의 입장에서 좌 쪽을 먼저 물어봤을 때, 이런 자리를 먼저 물어봤을 때 기분이 나쁘거든요. 어? 김혜민 선수 거길 그걸 봤습니다. 봤나요? 지금 여기를 받았다는 것은 여기 젖히고 끊어서 패를 통해서 단수 치는 게 선수가 된다면은 넘어가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게 바둑이 나쁜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버텨야죠. 이렇게 된다면 흑이 먼저 입구자 교환을 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됐는데요. 네, 이게 선수로 좌 쪽의 뒷맛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김채영 선수가 편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자, 밀어간 것도 두텁네요. 네, 그 자리는 선수죠. 흑이 받질 않는 다음에 젖히는 자리를 선수로 당한다면은 이 중앙이 너무 얇아지기 때문에 네. 흑은 받아야 됐고요. 자, 두 칸도 아니고 한 칸으로 이 좌하진만 확실해진다면 유리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채영 선수의 판단이 괜찮아 보이고요. 김혜민 선수도 한 점을 살려 나오면서 모양을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김채영 선수는 이 두 점을 살릴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 두 점도 살립니다. 흑은 어떻게든 이 두 점과 중앙에 있는 백도를 엮어가려고 할 텐데요. 네, 그렇죠. 흑도 여기 한 칸 뛰는 자리가 이제는 기분이 좋고요. 김채영 선수도 그냥 중앙 쪽을 두면서 흑이 잡을 때 뭐 하변을 계속 둔다든지 아니면 중앙 쪽에 이곳을 틀어 막는 자리도 좋습니다. 확실히 김채영 선수의 스타일이 치열한 느낌이 있네요. 지금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나와서 끊는 게 부분적으로는 성립이 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단수치고 이렇게 단수치고 틀어 막아서 지금 부분적으로는 이쪽을 단수치고 밀고 끊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데를 찔렀을 때 흑이 여길 단수 쳐버리면은 이 두 점을 살리기는 쉽지가 않겠죠. 점점 더 바둑판이 좁혀지고 있는데요. 흑이 전단을 구할 곳이 잘 안 보입니다. 네, 흑은 하변 쪽에 두 칸 벌려가면서 이 중앙 쪽을 노려보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집으로 버티면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자리고 백의 입장에서는 흑이 하변 쪽을 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최대한 중앙 쪽을 깔끔하게 처리를 하겠죠. 그래도 김혜민 선수가 처음의 형태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좌상 쪽, 이 좌상일 때부터 좌변까지 집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변도 삭감을 많이 했고요. 뭐 전체적으로 추격을 많이 하긴 했지만 김채영 선수가 좀 단순하게 판을 정리하는 흐름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김혜민 선수가 좀 더 힘을 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하 쪽 변화가 좀 기억에 남는데 우하 쪽은
글쎄요, 흙이 한 수 정도 손해본 것과 또 같을까요? 한 어느 정도의 차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 수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뭐 한 5집 정도 손해를 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초반에 5집이면 차이가 크죠. 네. 덤을 거의 2번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자, 이제 중앙 쪽 막아 가고요. 이렇게 되니까 중앙에도 꽤 백집이 생깁니다. 네, 김채영 선수가 정말 판을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김혜민 선수가 하변 쪽에 2칸 벌리면서 일단 우하 쪽에 흙집은 많이 늘긴 했는데 뭐 어찌됐든 김채영 선수가 좌 쪽만 지켜낸다면 집으로는 충분히 앞서 있는 형세이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 젖히는 것 때문에 선수 자리가 되겠고요. 김혜민 선수도 있는 교환을 시간 연장책으로 사용을 한 것 같은데요. 집으로는 조금 손해입니다. 그 자리도 백이 반대로 호구를 친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흙이 계속 파고드는 수는 충분히 좋은 수가 되겠고요. 네, 뭔가 변화를 구해보는 거죠. 중앙 쪽에 돌이 나온다면 이 백 사이를 뭔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채영 선수도 일단 하변 쪽에 밀고 들어가는 자리는 큰 자리긴 한데 지금 중앙 쪽을 지키는 것도 있고요.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여기 끊어 잡는 자리가 정말 큽니다. 13집 자리입니다. 이 정도의 대국에서, 이 정도의 상황에서 한 수의 13집짜리는 거의 가장 큰 거 아닌가요? 네, 집으로도 크고요. 이 자리가 백이 잡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쪽 부근에 끝내기에 있어서 자축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13집의 가치보다는 좀 더 커 보이고요. 김혜민 선수도 지금 이곳의 흑도를 통해서 최대한 이 백도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백도 뭐 하나 받아둬야 될까요? 아니면 글쎄요, 김청 선수가 이쪽을 그냥 젖히고요. 치받고 들여다봐서 교환을 한다면 크게 백의 형태가 위험한 형태라고 보이진 않는데 또 좌변 쪽에도 한 집을 낼 수 있는 형태가 또 남아있네요. 네, 그렇죠.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중앙 쪽은 신경을 쓰지 않고 큰 자리를 두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런 데를 밀어가는 것도 선수고 네, 전체적으로 듣는 자리가 많아요. 네, 이어두는 것도 선수가 되겠죠. 네, 지금 있는 것이 좀 더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 좀 더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흑도 단순히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었기 때문에 받아준다면은 백이 치받는 것에 비해서 흑이 손해를 봤거든요. 흑도 최대한 하변 쪽으로 단순 연결이 아니라
지금 중앙 쪽을 두면서 백이 젖혀준다면 그때 연결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는 다음에 이쪽에 단수 치는 수가 남기 때문에 이제 흑도 끊는 교환을 하네요. 반대쪽으로 끊는 것을 남겨둘 수도 있었는데요. 김혜민 선수는 어차피 중앙 쪽을 두는 게 한 수의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이고 아니면은 여기 하나 단수를 쳐두면은 연결을 했을 때 붙이는 게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음에 이곳을 붙이면서 뭔가 뒷맛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끊는 것도 선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백도 귀를 하나 응수를 해둘지요. 지금은 흑도 단수 치는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은 여기 하나 단수를 치고요. 뭐 이곳에 교환을 한 다음에 다른 큰 자리를 두는 게 지금은 가능하겠죠. 다른 큰 자리라면 역시 우하기가 눈에 보이고요. 네, 우하 쪽은 너무 큽니다. 지금 형세에는 여전히 백이 많이 좋은가요? 네, 글쎄요, 이쪽을 끊어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집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요. 김채영 선수가 지금 두는 수를 봐서는 흑이 있는 자리에 돌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차이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결국 그 자리에 흑이 갑니다. 김채영 네. 선수가 중앙 쪽을 돌보는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뜸을 들인 거거든요. 중앙 쪽을 빵 따냄 했는데 이어서 다시 한번 빵 따냄 하는 것도 선수가 되겠네요. 네, 이 자리에 백돌이 온다면은 다음에 단수를 쳐서 3점이 잡힙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이쪽을 하나 밀어두고요. 그 다음에 한 점을 잡는 게 큰 자리죠. 근데 여기가 밀면은 백이 차단하는 게 가능하긴 하네요. 떨리는 게 아닌가요? 네, 호구를 치더라도 네. 붙이고 나서 한 집을 내면은 유가무가군요. 네, 유관모가 형태로 흙이 잡힙니다. 지금 김혜민 선수가 안 되는 수를 두긴 했는데 김채영 선수가 봐주기 좋은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끊어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흑도를 차단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곳이 기분이 좋고요. 네, 한 점을 때려내고 백이 이쪽을 치받는 자리가 크고요. 그 다음에 좌상 쪽을 젖히는 자리가 큽니다. 큰 자리가 두 군데가 남아있고 중앙 쪽은 뭐 준 선수의 느낌이 있기는 한데 네, 굳이 두지 않더라도 흙이 치받는 자리가 생각보다 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끝내기 한 3집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붙이는 게 또 끝내기로 좋은 자리가 남아 네. 있기 때문에 백도 굳이 여기를 먼저 할 필요는 없어요. 백이 젖히는 게 이 다음 끝내기까지 보고 있었던 수가 되겠습니다. 김채영 선수가 중앙 쪽을 막지 않은 것은 약간 실수가 있었죠. 그러네요. 이쪽이 끊기는 게 되니까 바둑이 거의 다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 흙의 교환은 큰 득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백도 중앙 쪽을 끝내기를 해야 되고요. 여기는 치봤던지 아니면 단수를 치고 그냥 있는 게 더 깔끔할 수도 있겠네요. 내국이 이렇게 끝나게 된다면 싸움 한번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김세영 선수가 판을 잘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김민민 선수가 승부수를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 받아냈기 때문에 지금 한 번도 전투를 하지 않고 김세영 선수가 가져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초반에 우아기 쪽의 실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하기 흙 모양이 많이 좀 뭉쳐 있네요. 네, 그렇죠. 우아 쪽의 형태는 초반부터 이 5점을 잡긴 했지만 4점을 살아가는 것도 남아 있었고요. 이 4점을 지금은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초반에 김유민 선수의 실패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습니다. 중앙을 정리하고 네, 이제 김채영 선수도 여기 단수치고 연결하는 자리가 깔끔하죠. 지금 여기까지는 교환이 된다라고 보면 다음에 백이 손을 빼는 것은 먹여치고 이곳을 먹여쳤을 때 백이 뒤에서 받는 것은 젖혀서 이거는 사고 바로 났네요. 네, 바로 난리가 나죠. 네. 정말 중반부터 이 바둑을 봤을 때는 김혜민 선수가 엄청나게 이득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뭐 반면 승부여도 오히려 백이 좀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채영 선수가 좀 기분이 좋은 흐름이었었는데요. 지금은 김채영 선수가 덤을 포함해서 조금 남기는 상황이네요. 뭐 차이는 작다 할지라도 이걸 깔끔하게 지켜냈다는 게 더 중요하죠.
네, 그렇죠. 상대에게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가 정말 잘 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몇 수 더 진행이 되었는데요. 결과는 김채영 선수의 2집 단승이라고 합니다. 반대쪽에서는 오유진 선수가 올라와 있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여자 랭킹 2등과 3등이 만났습니다. 네. 최정 선수를 제외하고 랭킹이 높은 두 기사가 올라갔죠. 결승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김채영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결승전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 전적은 김채영 선수 기준으로 7대 6으로 앞서 있는데요. 정말 팽팽하죠. 네, 정말 팽팽하고요. 이번에 벌어졌던 두 기사의 대결도 김채영 선수가 당시에 반집을 남겼었거든요. 네, 그만큼 두 기사는 팽팽합니다. 네, 자 김채영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여자조 예선 결승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